활발한 교류를 지향하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14일 반크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하고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를 두고 반크에서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이번에 반크에서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는 해당 포스터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 원전수 고의적 방류, 지구의 미래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글로벌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라는 슬로건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청원 사이트 중 하나로 꼽히는 change.org 사이트를 링크하며 사람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죠. 최대 규모 국제 청원 사이트에 게재된 이번 청원에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방식을 채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최적의 처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죠. 한국 홍보대사를 양성하며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대상으로 재정화 작업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죠.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지난 15일부터 총 120만 톤 규모의 원전 오염수 중 일부인 2,000톤에 대해 먼저 시험적으로 재정화 과정을 거쳐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한다고 전해져 세간의 이목을 끌었죠. 참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경우 지난 2011년 3월 일본의 동북부 지역을 관통하는 9.0 규모의 대지진과 함께 쓰나미가 발생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던 곳으로, 여기서 문제는 핵 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지하수와 빗물 등이 유입돼 섞이면서 점점 방사능 오염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점점 늘고 있는 해당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은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어떻게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의하면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이용해 원전 오염수에서 현재의 기술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트리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방사능 물질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이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내 해당 지역 지자체들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일본의 원자력 학회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과학적으로 그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하며 한국을 향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제한을 하루빨리 없애도록 무리한 요구를 하는가 하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아베 정권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새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해소하며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죠. 지난 14일 일본에서는 집권당인 자민당의 총재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득표율 70%의 압도적인 승리로 신임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의 뒤를 이어 우선 자녀 임기인 내년 9월까지 스가 요시히데 내각을 발족해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감사하다,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을 맹세한다, 아베 총리가 추진해온 정책을 계승해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과 중국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전략적으로 교류하겠다 라고 인사하며 아베 정권 계승의 의지를 어느 정도 드러냈습니다. 스가 자민당 총재는 평소에도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한국 대법원의 일제징용 배상 판결의 경우 이러한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에서 모든 가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왔고, 또한 무역 분쟁에 있어서도 지난해 7월 한국의 핵심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함으로써 보복 성향이 짙은 경제적 제재를 시행했죠. 이에 한국에서는 소부장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활로 모색과 공격적인 투자로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통해 오히려 역으로 일본 기업들의 그 타격을 돌렸고, 한층 더 나아가 한국은 미래 기술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한 미래 기술의 사례로 인공지능의 두뇌에 해당하는 AI 반도체를 들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한국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기영 장관은 지난 11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것에서 한국의 밝은 미래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AI 반도체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어린아이의 두뇌와도 같은 것으로 하얀 도화지처럼 아직 아무것도 학습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해 데이터를 통한 여러 학습으로 마치 성인의 인지 능력과 같이 고도화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최 장관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렇게 DNA 3박자로 갖춘 AI 강국으로서의 한국 미래의 청사진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데 AI 반도체 분야의 경우 2024년에는 약 52조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차세대 품목으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으로 탑 10의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나와야 한다 라고 언급하며 디지털 뉴딜의 핵심 중 하나인 디지털댐 사업을 통해 마련된 여러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센터를 한국 기업들이 잘 활용해 미래 환경에 최적화된 좋은 사업 모델들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했죠. 뿐만 아니라 최 장관은 아직까지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명함을 내밀며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에서도 서울대, 카이스트 등의 대학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며 AI 반도체 시장에서 앞으로 한국의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세계 1위도 노릴 수 있다고 말하죠. 이처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한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 세계 메모리 시장 최강국이라는 점으로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60% 이상을 차지하죠. 앞서 최기영 장관이 언급했던 것을 뒷받침하며 마치 이를 증명하듯이 한국의 어느 작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IT 공룡기업 인텔, 엔비디아 등을 제쳐버리고 AI 반도체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여 화제가 됐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다뤘던 퓨리오사 AI라는 한국 IT 분야 스타트업 중 하나로 지난 2019년에 구글, 인텔, 퀄컴, 페이스북, 엔비디아,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이 공동으로 AI 반도체 벤치마크 테스트 MLPerf를 만들었는데 이 테스트에서 아시아 국가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창업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의 퓨리오사 AI 스타트업 회사가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다크호스로 세계가 주목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는 퓨리오사 AI와 같이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선보이는 스타트업이 있는가 하면 의료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AI를 활용한 최고의 의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한국의 첫 의료 AI 스타트업인 루닛입니다. 지난 2013년 국내에서 최초로 의료 AI 분야의 스타트업인 루닛은 지난 1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노벨위원회로 잘 알려진 스웨덴의 왕립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진행한 유방암 진단 AI 연구에서 놀랍게도 최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수치로 잠깐 살펴보자면 해당 질병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는지에 대한 민감도 지표에서 루닛의 알고리즘이 81.9%를 기록하면서 현재 소비 후 퇴근에서 퇴근 후 소비 문화로 바뀌면서 서울 명동 등 A급지 상권이 몰락하고 하급지로 꼽히던 주택 밀집지 인근 점포들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섰다. GS25 서울 신당동점이 지난해 전국 14,000개 점포 중 매출 21위에서 올해 5위 건충 도약한 게 대표적 사례다. 7일 불식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동네 경제의 부상이다. 편의점 업계의 출점, 경영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점포를 확보하기 위해 편의점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코로나19 이전의 출점, 경쟁지와 유훈지역, 관광지, 대학가 등이었다면 요즘엔 동네 상권으로 몰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동네 상권 매출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GS25의 지난해 매출 톱5 점포는 서울 홍대와 인천 부평, 서울 여의도, 인천공항, 경기 분당 점포였다. 올해는 부평, 여의도, 홍대, 서울 가락동, 신당동 점포로 바뀌었다. 대구의 대규모 주거단지를 끼고 있는 가락동점과 신당동점이 지난해 14위와 21위에서 올해 톱5 안으로 들어왔다. 영동, 신천 등 A급지로 불렸던 곳들은 권리금이 연초 대비 30%가량 떨어졌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은 서울 파보다공원에서 광화문 교보빌딩까지 1층에 임대 100마리 붙은 건물만 23개라며 지하 또는 2층 이상 가게들의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쇼핑과 외식의 동선이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상권의 중심축도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형 동네 슈퍼인 GS더프레시가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유일하게 실적 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도 이 같은 흐름에 기인한다. GS더프레시는 올 상반기 전국 318개 점포에서 6,59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256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늘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외식 업체들 중에서도 주거지 인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올해만 가맹점을 40여 개 늘렸다. 원한머니 보쌈, 족발이 대표적이다. 제너시스 BBQ 치킨도 최근 시작한 배달 전문 매장을 포함해 총 150여 개 매장이 더 늘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근거리 소비 패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병우 중앙대 겸임 교수는 전국 단위 빅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지역 단위 빅데이터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 대신 우리끼리만 하는 소비 문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고거래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당근마켓의 성공 비결도 우리끼리 문화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다. 거래 대상을 동네 주민으로 한정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인 게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근무 형태가 출근제에서 재택근무로 바뀌는 점도 소비 패턴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출근하는 거점 오피스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SK텔레콤, 롯데쇼핑,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으로 확산 중이다. 일본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 후에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어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일본 경제가 올해 바닥을 찍은 뒤 내년부터 더딘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8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8년 성장률 전망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2.7% 하향 조정됐다. 이후에도 2050년 일본 경제 규모는 2019년 대비 15.6% 위축되는 등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유키 마스지마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는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 없이는 이전 경제 규모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암울한 전망을 피하려면 우리가 가진 자원에서 더 많은 생산량을 짜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장기 성장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아베 신조 정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 아베노믹스로 잃어버린 20년을 끝낸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오는 14일 차기 총리를 결정할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 유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동시장 등 중대한 개혁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본이 위기를 타개하려면 무역 장벽 완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